안녕하세요. 리소메디우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초등부부터 성인까지 핵심 문법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강의입니다. 뭔가 개념을 알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또는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기 전에 핵심 문법 개념을 알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고요. 오늘은 1강 문장의 기본 구조와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는 품사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은 문장 성분과 문장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형식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의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기본 성분을 이해하는 것과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2가지의 개념을 배웠으면 문장에서 어떻게 예문이 나오는지, 그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문과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을 가기 전에 이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품사라는 건 단어 자체의 성질을 뜻합니다. 이 성질이라는 건 단어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어요. 팔품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6가지에 대한 품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될 만한 품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사람, 장소, 사물,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ok, apple, teacher 등과 같은 이러한 명사들,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명사는 명사를 한번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영어는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다시 지칭하는 것들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I, you, he, she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동작,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하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run, eat 이런 것들 그리고 비동사 have, think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동사라고 부르는 반면 형용사랑 동사를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말을 할 때 행복한이라고 말 안 하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형용사인데 동사로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단어의 성질 그리고 상태, 수량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명사라는 개념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성질, 상태, 수량을 나타내 주는 걸 형용사라고 말하고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 숫자 3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이런 색깔 등은 어떠한 사물이나 장소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보시면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로 대체적으로 ly가 붙죠. ly가 붙으면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차근히 배우겠지만 빈도부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다른 단어와의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 대명사와 다른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전치사라고 얘기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전치사는 항상 누구의 짝꿍이다? 명사와 대명사의 짝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사라는 게 전치사랑 같이 붙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6가지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데에 품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셔야 하는 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는
필수 품사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필수 품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1형식부터 5형식, 다시 말해서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를 구성할 수 있는 품사들이 이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부사나 전치사는 액세서리 품사로 얘기할 겁니다. 액세서리라는 거는 기본 틀에서 전혀 뭔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액세서리 품사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있건 없건 그 문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얘네들은 꾸며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볼 거고, 여기 있는 네 가지 품사는 필수 품사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필수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수식이 되는 액세서리 품사에는 부사, 전치사가 있다. 근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와 함께 늘 같이 쓰인다. 전치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in 같은 경우에도 in 하고 끝내지 않죠. in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장소가 나옵니다.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명사랑 꼭 붙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at the store 이런 식으로 명사랑 붙여서 나오는 게 전치사니까 항상 짝꿍으로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품사예요.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를 품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분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품사입니다. 품사. 아까 전에 저희가 품사 6가지를 했어요. 그 6가지를 필수 품사와 액세서리 품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식 품사로 바꿨습니다. 얘기를. 그러면 필수 품사가 해당 문장 성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 자리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액세서리 품사는 어디에 다 들어갈까요? 여기 있는 수식어 구간의 액세서리 품사들이 다 들어가겠죠. 액세서리 품사 2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부사와 전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사와 전치사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품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서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을 나타낸다거나 장소를 나타낸다거나 방법을 나타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수식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yesterday, 어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다?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oday, 오늘. 그것도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식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꾸며주는 말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다른 친구들입니다. 주어라던가 동사라던가 목적어라던가 보어가 그것에 해당되는데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하는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요런 애들이 온대요. He, my friend, the dog. 이거 품사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명사와 대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품사들이 문장 성분에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오는구나,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품사와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게 사실 그 안에 요소들이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가 조금 더 작은 단위, 그 품사를 품고 있는 큰 단위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동사입니다. 주어 다음에 문장을 구성할 때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얘는 품사의 이름도 문장 성분의 이름도 동일해요. 그래서 동사,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run, is, give, look 이런 친구들이 동사 자리에 온다.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목적어라는 거는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목적어에 해당하고, 이건 일단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을, 늘로 됩니다. 또는 에게로 돼요. 뭐뭐를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부분이 뭐겠구나, 문장에서는 목적어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어에는 어떤 품사가 오냐라고 봤더니 a book, her, the room 뭐예요? 이 친구들도 명사죠. 명사와 대명사가 또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동사는 어차피 동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 보어를 살펴보시면,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어. 그래서
주어라던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그 친구들에는 뭐가 있냐? A doctor, happy, tired 이런 애들이 있대요. A doctor 뭐예요? 명사죠. happy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보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정리되죠. 뭐가 정리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필수품사랑 수식품사 이 두 가지가 정리되잖아.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핵심이 되는 애들이 누구다? 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네 가지에 들어오는 품사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네 가지. 그러니까 필수품사가 문장 성분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애들은 부사와 전치사, 얘네들을 우리는 액세서리 품사, 수식품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잊지 않으셨죠? 전치사의 짝꿍은 누구다? 명사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함께 나와줍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문장은 영어에서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짧게 봤던 문장도 있을 거고 책에서 엄청 긴 문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짧든 길든 이 문장이라는 건 1형식부터 5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어진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내가 봤을 땐 간단한데 이게 왜 길어지냐 하면 수식품사, 수식어 이 친구들 때문이에요. 수식어 절이나 수식어 구가 그 사이에 끼게 되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지 사실은 그걸 다 갉아내고 없애버리면 1형식이거나 2형식이거나 3형식이거나 4형식, 5형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형식을 일단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The baby cries. 문장 끝난 겁니다. 아기가 운다 라는 뜻으로요. 그럼 이 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주어, 동사, 보어예요. 이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아까 문장 성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장 성분에서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그녀가 의사입니다. 그럼 의사인 건 누구예요? 그녀죠. 그녀의 지금 직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삼형식부터 나타나는 친구가 목적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아까 전에 제가 팁 하나 먼저 빠르게 드리자면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습니다. 을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사형식부터 보시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사실 2개예요. 근데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라 부르고 하나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간접 목적어의 해석 방식은 에게로 됩니다. 직접 목적어의 해석 방식은 을로 돼요. 그럼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라는 뜻인데요.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 해주다의 형태로 해석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 가끔씩 뭐라 배우냐면 수여 동사, 상을 수여합니다 할 때 수여죠. 주다 동사로 많이 해석이 돼요. 해주다. 그러면 여기도 주다로 나왔죠.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게 주다 동사거든요. 그걸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로 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것도 다른 예시 제가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My parents parents bought me a book. 이것도 샀다로 해석이 안 되죠. 보면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주다를 붙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형태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뭐 수요동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에게 을로 해석하면 동사는 뭐뭐 해주다로 해석하면 되겠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은 핵심이 뭐다? 목적어가 2개다. 첫 번째 목적어를 에게로 해석할 거고 두 번째 목적어를 을로 해석할 거다.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에게에는 대체로 뭐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을를로는 뭐가 나온다? 사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사람, 선물을 사물 이렇게 되잖아. 여기도 나에게 사람, 책을 사물이잖아. 그래서 간접은 사람, 직접은 사물, 에게, 을를 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 오형식을 보시면 얘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보어가 있네요. 아까 이형식이랑 비교했을 때 이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없었어.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말씀드렸고 오형식에서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캡틴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캡틴인 거는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죠. 그녀가 되는 거죠. 이 목적어, 그녀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충 설명이 보어입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해요. 이게 1형식부터 5형식.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문장을 내가 만드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 문장을 보고 파악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품사를 기억하신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품사. 품사도 내가 8품사 중에서 딱 6가지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품사 중에서 필수품사와 수식품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장 성분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랑 수식어가 있더라. 요걸 기억하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문장의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의 형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1형식부터 5형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가시면 좋죠. 주어 동사니까 어떻게 되겠다. 품사로 생각하면 명사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겠다. 명사 또는 대명사. 그 다음에 이 형식은 뭐겠어? 명사, 동사, 보어 자리에는 뭐 올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어요. 명사 또는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맞거든요. 이 예시에서는. 근데 이것도 쓸 수 있잖아. She is happy. 이렇게. 이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 거죠. 이 형용사의 happy는 누구를? 주어의 기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 3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명사, 동사, 목적어는 뭐 온다? 명사가 온다. 4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품사가 이루어질 거고 왜 부사랑 전치사의 언급은 없나요? 품사를 여기서는 문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필수 품사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식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 뭔가의 꾸민말이에요. 액세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잘 구성하고 싶으시면 수식어부터 가로치셔야 돼요. 가로쳐서 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지 몇 형식인지 보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지금 문장의 형식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예문을 들고 왔어요. 이 예문을 어떻게 볼 거냐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인 겁니다. 문장이 나왔을 때 일단 확인을 하는 거예요. 1번 문장을 분석하실 때는 첫 번째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습니다. 동사 찾기가 1번. 동사를 찾아서 저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그럼 바로 보이지? 2개밖에 없잖아요. 주어, 동사의 구성이다.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2형식 볼게요. 2형식 동사는 look, 보다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여? 피곤해 보여. 피곤한 건 누구야? 주어지.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보어. 피곤한 품사 형용사야. 무조건 보어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3형식 보시면 동사는 love, 사랑한다 라는 형태의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she가 주어. 무엇을 사랑한대? 음악을 사랑한대. 을로 해석되는 부분은 목적어라 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잖아. 아까 전에 방금 했던 she is a doctor를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품사로만 생각하시면 얘를 삼형식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명사, 동사, 명사잖아요. 명사, 동사, 명사는 삼형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명사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을, 늘로 해석되는 건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을, 늘로 해석이 되면 그건 목적어, 을, 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그게 보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음악이 그녀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로 보시고 을, 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동사, sent, 보냈다라는 게 동사죠. 그러면 그는 보냈어 그녀에게 편지를.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명사로 나열되어 있고 사람, 사물로 나열되어 있고 해석을 에게, 을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형식? 4형식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5형식 가볼게요. 5형식에서 동사는 선출하다라는 elect라는 동사가 왔죠. 그랬을 때 그들은 선출했어요. 누구를? 그를 뭐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죠. 그들이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힘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president, 여기가 보어 자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동사를 찾아준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보시고 여기서 두 번째 명사, 목적어 자리의 명사와 보어 자리의 명사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의 명사는 뭘로 해석될 거고 을, 를로 해석될 거고 보어 자리의 명사는 주어 또는 목적어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요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하시면서 문장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품사를 기억하시고 성분을 기억하시고 형식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구분한다까지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번 강의는 좀 성공적인 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간 퀴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의 형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이럴 때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뭐 하기로 했죠? 동사 찾기를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동사 찾기. 두 번째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 구분. 이제 이런 문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올 거라서 수식어 나올 거예요. 수식어는 뭐 한다? 괄호. 우리 수식어 두 개 있었죠? 뭐? 부사랑 전치사. 전치사는 누구랑 항상 짝꿍? 명사랑 항상 짝꿍. 이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 시간, 장소 이런 애들 이것도 뭐로 볼 거다? 수식어로 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일단 동사 찾기 누가 동사야? seeing이 동사인 것 같아. 그치? 얘가 동사야? 근데 beautifully ly 붙었네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 부사야. 수식어. 가로. 그러면 주어 동사니까 몇 형식? 2형식이 아니라 1형식. 2번. 여기서 동사는 gave 주었다 동사죠. 미도 명사, 북도 명사, 명사 나란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사람, 사물 해석해볼까?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에게 을르리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형식이라고 부른다. 2번 제대로 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도 동사는 look이에요. 해피는 행복한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면 뭐다? 보어. 보어를 취하는 건 3형식이 아니라 몇 형식? 2형식. 4번. want는 원하다라는 동사. 그러면 나는 원하는데 뭘 원해? 커피 한 잔을 원해. 을로 해석되네. 목적어. 그럼 몇 형식? 3형식. 그 다음 아기가 울었다. loudly 수식어네요. 없다고 생각하면 몇 형식? 1형식.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동사 찾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수식어는 괄호 쳐준다. 이걸로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형식을 분석해 보래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동사를 찾아라. 여기서 동사는 누구예요?
made가 동사죠. 그럼 my mom이 뭐일 거고 주어일 거고 me 명사, lunch 명사, 명사 두 개로 나란히 왔으니까 구분. 나에게 점심을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면 간접 목적어, 점심을 직접 목적어, 사람 사물로 구성 몇 형식? 4형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요걸로 여러분이 우리의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문장 성분을 하기 전에 플러스 우리가 뭐 했죠? 품사 했습니다. 6가지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6가지 중에서 나누자면 어떻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가 뭐고? 필수품사고 부사, 전치사가 뭐다? 수식품사다.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로 뭐를 나눌 거고 문장 성분,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사, 전치사가 어디에 들어갈 거다?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 성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서 문장의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5가지의 문장의 종류를 구성할 거다가 오늘 했던 수업인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일단 영어 문장의 기틀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아, 그러면 여기서 작은 단위인 품사가 있구나. 그 품사가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서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앞으로의 강의들이 각각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문장에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수업에 대해서 마무리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의 형식 꼭 정리해보기. 백지에다가 1형식부터 5형식을. 근데 그 전에 품사 정리하고 성분 정리해보고 그 성분을 바탕으로 5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정리를 해보고 내가 자주 쓰는 문장 3개를 형식 분석해보기가 과제인데 우리 아래, 영상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거기에 배부 자료가 있을 건데 연습 문제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문장들을 분석해 보시는 게 숙제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문제 풀어나가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채점해 보시면서 그게 과제고 다음 강의는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우리가 품사했죠. 수식어, 품사했고 성분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문장을 다 했어요. 그럼 이 문장들 각각의 세부적인 애들이 왜 우리가 문장이 길어졌는가? 왜 우리가 점점 그 문장들이 어려워지는가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동사 파트입니다. 동사 파트. 문장을 구성하는 데의 핵심은 1번 동사거든요. 동사의 역할들을 보게 될 거고 우리는 동사들 중에 완전 기초 비동사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이 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